여러분 반갑습니다. 장구 박사입니다.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? 네, 오늘은 또 어제랑 다르게 장 마감 이후에 나름 시장을 좀 돌아보고 공부도 하고 또 오늘 또 이 정부에서 뉴딜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또 읽어보느라고 상당 부분의 시간을 좀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또 시간이 벌써 8시 30분이나 되었네요. 빨리 촬영하고 집에 가서 맛있는 저녁 아니면 치맥이나 한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보면 어떠셨나요? 지수적으로는 전일 미 증시가 약간 하락 마감을 하면서 어찌 보면 미국에서 이 인프라 투자가 약간 지연이 되고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다우나 이런 나스닥 이 성장주들,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.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이 국채 금리가 갑자기 상승을 해서 또 기술주가 빠지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 지연될 거라는 이슈 속에서 경기 민감주가 빠지고 테슬라라든지 전일 급등을 했던 2차전지 관련주가 빠지는 그런 좀 모습이 나왔습니다. 뭐 지수의 하락의 강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으나 일단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 속에서 국내 지수 또한 그렇게 뭐 강한 흐름은 아니었죠. 그렇지만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던 일부 섹터들, 강하게 올라왔던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어제부터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구었던 M&A 섹터 테마들이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여집니다. 자, 지수로만 보면 일단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좋은 모습이었고요. 뭐 이 부분은 프로그램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장중 한때 좀 오전에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었는데 11시 이후에 거의 1100억까지 프로그램으로 코스닥을 매도하던 자금을 이건 전부 다 외국계 창구에서 프로그램을 끌어서 올렸다라는 거죠. 즉 그럼 외국계 매수세가 집중이 된 섹터, 즉 외국인이 코스닥에 집중으로 산 애들이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아웃퍼폼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대부분이 2차전지 섹터였고요. 코스피도 마찬가지죠. 2차전지,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뭐 등등 해서 오늘도 2차전지 섹터가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, 보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대주전자라든지 뭐 LX 세미콘, 뭐 에코마케팅, 뭐 원액 P&E 2차전지 장비죠. 전부 다 2차전지 섹터에 비교적 많은 프로그램 매수와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장이 오늘 시장 수급주는 2차전지, 그 외 뭐 세력주 혹은 시장 주도 섹터는 M&A 섹터가 주도 섹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상한가 종목을 빼놨는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게 인터파크죠. 인터파크 뭐 최근에 매각 이슈 불러오면서, 그리고 CTC 바이오, 이 한국 투자 밸류인가 거기에서 이제 40%더 비싸게 사갔는데 적대적 M&A 이슈가 좀 나왔었죠. 그래서 그것도 같이 M&A 이슈로 좀 올라갔었고, 여기에 이제 한샘 또한 M&A 이슈로 올라갔습니다. 뭐 코스모 신소재 2차 전지긴 한데 SK이노베이션의 M&A 이슈가 또 있죠. 대주전자 2차 전지 이 첨가제이긴 한데 또 LG화학과 M&A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. 결국은 어찌 보면 오늘 시장 하나의 테마를 M&A가 만들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만큼 M&A 관련 섹터가 하나의 테마군을 이루었던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하고, 이 부분이 빠르게 캐치가 안 되었다든지 매매가 안 됐다면 오늘 시장은 좀 약간 재미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전일 뭐 다행히 코로나 섹터에 대한 종목군들을 일부 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시작하면서 뭐 매도를 치면서 좀 올라왔던 부분이 있죠.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어제 시간에서 좀 사서, 그리고 오늘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매도를 하고 나왔던 부분이고, 그 밖에 이제 뭐 바이오 스마트라든지 뭐 골드 퍼시픽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, 그리고 메타버스 가지고 있던 종목을 청산하면서 오늘은 뭐 그냥 무난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. 자, 시황 이어서 좀 넘어가죠. 국내 증시 지수적으로는 그저 그런 모습의 흐름 속에 코스피보단 그래도 코스닥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고, 코스닥 특히 2차전지가 어제 오늘 지속 폭등하는 날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. 폭스바겐의 2030 년도까지
즉 2030년까지 신차 절반을 전기차로 판매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호재로 적용했고, 또 LG화학 배터리 소재 등 뭐 10조 원 대규모 투자 이슈가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뭐 M&A 이슈가 있었던 뭐 신소재, 그다음 대주전자 등 2차 전지 섹터 초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. 2차 전지 일단 여러분들 보시기에 밸류에이션이 싸나요, 높나요?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습니다. 저는 이 전부 다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해보고 바라보면서 그냥 최종 내린 결론은 성장률이 50에서 100%이기 때문에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폭등하는 게 맞다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죠. 지금 올라가는 핵심 종목군들, 양극재, 에코프로 BM이 먼저 출발을 했고, 그 다음에 코스모시 소재가 출발하면서 LNF가 폭발을 한 모습입니다. 자, 이런 종목군들이 또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한 차례 쭉 옆으로 횡보 혹은 하락을 하겠죠. 자, 그럼 3분기 실적 발표 시점은 언제일까요? 자, 앞으로 이 고점에서 물리면 10월달까지 재미가 없다, 혹은 9월달까지 굉장히 괴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럼 우리가 2차전지 섹터를 공략을 언제 하냐? 9월달 혹은 8월달에 바닥을 잡았을 때 2차전지 섹터, 지금 잘 나가는 섹터의 바닥을 그때 연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고점에서 물리고 굉장히 좀 괴로운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. 지금의 지수의 모습은 먼저 이제 지수를 좀 놓고 봐야 될 텐데, 지금의 지수의 모습은 여기서 돌파를 하고 갈 수도 있고, 이 자리가 어찌 보면 큰 틀에서 수렴을 하고 이 좁아지는 구간이에요. 날아갈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거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. 지수에 대해서 예측은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예측보다도 돌파하는 대로, 폭락을 하면 차라리 안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기다려 보는 걸로 해서 시장을 대응하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때 만들어진 이런 이 악성 매물대를 일단 이기고 올라왔는데, 여기에서 가려면 이 갭을 안 메워야죠. 이 갭을 메꾸고 내려오면 이게 이제 단기 쌍봉에 흘러내리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이 구간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건너가려고 생각을 하고, 이게 이번 주를 그렇게 좀 조심해서 보내고 싶은 개인적 마음이 있습니다. 지속으로 보면 주봉상은 이 장악형인데, 만약에 이 주봉이 도치형 캔들로 바뀐다든지 여기서 고점 맞고 밀리는 모습으로 바뀌면 다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하고 싶어요. 이런 도지형이 나온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올까봐. 그래서 주봉상의 흐름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, 월봉상도 마찬가지죠. 이번 달에 월봉이 음봉으로 바뀌게 되면 또 한 차례 밀릴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지금 이번 달은 거의 이제 오늘 14일이니까 중반을 쳐닫고 있는데, 그 과정 속에서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봉 흐름 보면서 지수 체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, 코스피 지수는 뭐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. 의미는 없는데 이 구간에서 쌍바닥을 잡고 계속 추세를 유지하는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뭐 지수를 추종하는 대형주를 매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100%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, 일단은 지수에 큰 변곡이 나올 때는 시장이 전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수 체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. 자,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1600명대로 나오면서 사상 최대의 확진자가 좀 나왔죠. 그래서 장 초반에 뭐 휴마시스라든지 종목군들 갭을 뜨면서 출발을 했습니다. 오늘도 이 장 막판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좀 다소 늘어났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섹터에 오늘 종가 베팅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. 뭐 하려면 하겠으나 좀 별로 오늘은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. 왜?
일단 만약에 오늘 1600명이 나왔는데 내일 1600명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면 이 휴마시스가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오늘은 좀 보수적인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여기에서 일단 진단 키트의 대장은 휴마시스잖아요. 휴마시스가 더 가기 위해서는 이 델타 변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의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 좀 나와줘야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, 반대로 이제 잡주들의 모습인데 바이오 스마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아직은 좀 살아있는 듯 합니다. 네, 그래서 바이오 스마트나 시스웍, 시스윅 정도까지만 네, 체크를 해보고 나머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볼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뭐 시젠이라든지 XIENC라든지는 더 이상 액세스 바이오라든지는 더 이상 시장을 주도하는 힘은 좀 없어 보이고, 이쪽은 실적이 나와야 올라가겠죠. 네, 반대로 테마 쪽에서 시스웍 그리고 바이오 스마트 정도가 뭐 그나마 살아있지 않나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. 그 밖에 오늘 이 코로나 섹터, 네, 오전에는 일단은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가지고 있던 종목군들 처리를 하면서 몇 개 좀 매매를 했었는데요. 슈마시스가 이제 어제 시가 내에서 좀 샀던 거, 그러니까 어제 이 구간에서 종목 그 손절을 하고 시가 내에서 좀 올라갈 때 좀 사서 시가에서는 추가 매수를 안 하고 돌파할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나머지를 다 정리를 했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손절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인성정보라는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은 냈었는데 막판에 종가 베팅을 하다가 그냥 거의 본전에서 팔고 나왔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원래 제가 추천은 인성정보를 하지 않았어요. 저희 회원님들한테 추천은 유비케어를 했었고, 저도 유비케어와 인성정보 두 개를 고민을 하고 유비케어를 매수를 걸어 놨었고요. 근데 인성정보를 손절을 한 이유는 이제 카페에서 질문을 해서 제가 이거는 언급을 드리는데, 자칫 잘못하다가 단기과열에 빠질 수 있고 종가 구간의 흐름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. 네, 여기 흐름도 여기에서 종가를 만들어서 갈 거였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 흐름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가 물론 늘어나지만 만약에 오늘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1600명이 아니라 한 2000명 정도 나와버리면 다 급등하겠죠. 그게 아니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는 조심해서 매도를 했습니다. 대신 유비케어는 내일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려고 합니다. 일단 이 정치권에서 이 원격 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, 그런 부분이 일단 조금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 의미 있는 구간에서 눌림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. 9,700원 정도 구간에서 이런 장기 이평선 눌림이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 눌려서 반등하고 그 반등의 힘이 약하면 그냥 팔아버리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메타버스 테마를 잠시 볼게요. 메타버스 테마를 오늘 자이언트 스텝 굉장히 강했습니다. 여전히 강하고 말 그대로 시장의 최고, 제가 볼 때는 대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매매는 못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알체라 저희는 오늘 윗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. 좀 많이 아쉬운 종목이죠. 핵심적인 종목이긴 한데 좀 아쉬워요. 근데 옵티시스라든지 이 윗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라는 거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꽝 대신 닭으로 알체라를 매매를 했었고, 오늘 일단은 알체라는 오늘 전량 매도를 했어요. 어제 목표가가 42,000원이었는데 42,000원 언저리에서 그냥 전량 청산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. 추후에 알체라나 이런 그 핵심적인 종목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, 당분간은 네, 메타버스를 조금 멀리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. 오늘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이제 그
문재인 대통령이 발표가 있었죠.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발표가 있었고, 이거는 세부 내역을 좀 제가 올려놨는데, 뭐 뉴딜 추진 방향에서 안전망 강화, 휴먼 뉴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. 그다음에 그린 뉴딜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. 신규 과제가 추가돼서 그린 뉴딜,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게 새로 추가가 됐죠. 선제적 사업 개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. 그래서 뉴딜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재정 투자 규모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하면서 과거 1.0보다는 2.0에서 얼마만큼 재정이 추가가 됐는지를 체크를 해야죠. 그린이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났고, 휴먼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, 장중 한때 사실 이 휴먼 뉴딜, 휴먼이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별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. 세부 내역을 다 확인했을 때, 이런 부분이 일단 뭐 IB 김영이라든지 시간에 종목군들을 상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씩 합니다. 그렇지만 워낙 낙폭과대에서 그냥 세력이 시간에 올렸기 때문에 내일 뭐 위즈코프나 이런 종목도 올라가면 그냥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, 자, 오늘 시장 최고 테마는 뭡니까? 인터파크입니다. 네, 인터파크, 그 다음에 한샘, CTC 바이오, 그 다음에 뭐 코엘 패션도 최근에 매각 이슈, 그러니까 인수합병 이슈가 있었죠. 거기에 코스모 신소재, 계속 뭐 SK 이노베이션 이슈가 좀 나왔던 종목에 대주전자재로 LG화하고 M&A 이슈가 있었죠. 어찌 보면 다 큰 틀에서 전부 다 M&A 종목군들이 되고 상승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2차전지 섹터, 사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30배, 50배 막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 성장률을 얼마나 이걸 쳐줘야 되는 건지. 그러니까 한 해에 그러니까 뭐 300%씩 또 50%, 또 50%, 70% 이렇게 매해 성장을 하니까 그 성장성을 지금 보면서 시장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. 영업이익 매출 2천억에 영업이익 200억을 하는 회사가 1조면 벌써 50배라는 소리인데, 매 분기무기,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. 종목을 보면 1월, 그러니까 1월 달에 실적 발표 직전에 죽여놨다가 올라오고, 실적 발표 직전에 죽여놨다가 실적 발표 근처에 올려놓고, 또 죽여놨다가 실적 발표 근처에 올라올 겁니다. 왜?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. 2차전지 소재 섹터에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거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미 지금은 늦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, 가지고 있는 분들, 뭐 싸게 사신 분들은 중장기로 가겠지만, 뭐 적정한 수준에서 올라타신 분들은 매도 잘 잡고 미래를 또 다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나중에. 자, 이어서 M&A 섹터도 오늘 사실 인터파크 보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못했습니다. 개인적으로 매매를 좀 진행을 못했고요. 이 구간에 굉장히 좀 빨리 치고 갔는데, 인터파크에 대한 어떠한 내용과 부한 설명이 없어서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. 한샘도 시가 갭이 굉장히 크게 떴죠. 17%의 시가 갭이 떠서 이거를 사실 오늘 회원님들께 추천을 드리려다가 이 프로그램 매도가 너무 많아서, 보면 프로그램 매도가 너무 많아서 추천을 좀 못 드렸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좀 했는데, 이게 올라오는데 폭발적으로 매도가 좀 나왔어요. 폭발적으로. 그러니 이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 굉장히 조금 제한적이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좀 매매를 좀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을 좀 매매를 못했고, 이거는 하나의 팁으로 혹은 공부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, 저도 뭐 짧게 한 2% 정도 매매를 했었죠. 그럼 이런 구간이 어딜까요? 이 구간이 어느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간 것가를 보면 이 갭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일봉상 굉장히 높은 갭을 들었죠. 다시 좀 내려와 보면 일봉상 시가가 14만원 구간에서 출발을 해서
이렇게 떨어졌어요.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. 이 음봉으로 떨어지는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, 뭔가의 이 시가의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프로그램의 변화는 안 나왔어요. 얼마 전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펄어비스 매매할 때도 사실 이 구간에서 들어갔으면 이게 시가랑 시작하면서 올랐다가 이 밑으로 뺐을 때는 굉장히 또 공포의 구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그런 시가갭 매매, 대형주의 시가갭 매매는 항상 의미가 있고 잘 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 시가 주고 죽였다 이렇게 올리는 이 모습들. 그래서 아주 좋은,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매매거리, 그러니까 공부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종목군들은 나중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이어서 네, 정치 테마주. 이 매각 이슈는 아마 내일 정도면은 일단락이 끝날 것 같고, 내일 일단 한샘과 펄어비스 지금 시간에 다 올라, 한샘 3조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이런 구간들 좀 기다려 봐야죠. 기다려 보고, 오하이의 INT가 이 한샘을 매각해 간 IMM 사모펀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. 내 시가갭이 어느 정도 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. 이런 시가갭이 예를 들어서 이런 저항 구간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면,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의 상한가 구간에서 떴다가 이런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또 이런 시가갭 매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갭을 여기까지 띄워서 여기까지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슈가 있는 종목 안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매매 방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내일은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와도 사실 좀 보수적으로 좀 보면서 이번 한 주는 좀 그렇게 지내가려고 하고 있고, 자, 오늘 밤에, 오늘 좀 있으면 이유도 탄소 국경세가 개정이 발표될 겁니다. 이미 발표됐는지 모르겠는데 에코프로 HN 오늘도 좋은 모습이었고요. 아마 이게 갭이 계속 들고 가는데 중간에 한번 이 갭 중간중간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저는 나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후성도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라 계속 좋은 모습이고요.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이 종목을 조금 올려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후성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, 큐캠스도 마찬가지로 종목을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,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페에다가 네, 이거 추진 발표 관련된 자료 올려놨으니까 이런 부분 들어가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. 아주 자세하게 좀 나와 있어서 프린트해서 보시고, 이런 부분이 또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좀 많은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 이 부분들입니다.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,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학습을 통해서 머릿속에 알아놔야겠죠. 뭐가, 돈이 얼마나 어떻게 늘어나고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며, 이런 부분이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누가 해주는 건 아닙니다. 개인적으로 계속 찾아보면서 이런 부분을 공부하시면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자, 뭐 또 마지막으로 뭐 지금 라이브 방송 가입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,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오늘도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